Yora Uchumi, good people. So again, let's 좋은 사람들. 호주에 오신 것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호주인으로서 환영합니다. welcome not to Australia, but welcome as Australians. 호주에서 열리는 가장 큰 축제 로열 이스터 쇼에서는 매년 새롭게 시민권을 얻은 이민자들을 축하하는 세리머니를 합니다. 올해도 시민권 수여식에서 뉴 사우스 웨일즈 주 총독이 새로운 시민들을 반겨주었습니다. So many lovely things we found in this country, so we decided 여러 나라에 대해 알아봤는데 호주의 다문화적인 면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새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어요. 이렇게 시민권을 받게 되어 날아갈 듯 기쁩니다. It's very fantastic. It's good. It's good to be able. 좋은 나라의 일원이자 시민이 된다는 것, 그게 정말 좋아요. In my future, like I want 제 my 아이들이 kids 안전한 나라에서 제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이곳에서 자라길 바라거든요. where I feel safe and Oh, it's overwhelming. 감격스러워요. 이 모든 축복과 이 나라의 일원이 된 것에 정말 감사해요. 꿈이 이루어진 거죠. It's like a dream come true. 세계인의 날 특집 다문화 공존의 조건 2부 진짜 이웃의 조건. (50년) 전만 해도 이런 분위기는 상상할 수 없었죠. 이제 호주의 터를 잡은 이민자들은 충분히 환영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The best things is 200 different background lives here. 200개가 넘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평화롭게 어울려 살고 서로 협력해요. 그게 가장 좋은 점이에요. And all them obey the rules. that's like a pledge that when we accept the citizenship. Yeah. 시민권을 받을 때 선서를 하는 그 순간 우리가 기존 호주 시민들과 같은 가치관을 갖게 된다는 뜻이죠. 다른 배경을 가지고 왔어도 자신의 종교와 전통을 지킬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걸 존중해요. Everyone respect that. Everyone. Be able to help more. 지역 사회에 더 많이 기여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호주에서 배운 것들을 나누고 싶어요. Here in Australia. 시민권을 얻은 이민자들은 이 나라를 좋아합니다. 나아가 사회에 기여하고 싶어 하고 실제로 두각을 나타냅니다. 정착의 시대에서 영향력의 시대로 새로운 챕터가 열린 겁니다. Australians, all let us rejoice, for we are one and free. We've golden. Oh, we're not just Korean American. We're actually Korean Australian. 우리는 코리안 오스트레일리안이고 오직 우리만이 표현할 수 있는 색이 있어요. The society that you represent. 우리 사회에 다양성이 있다면 의회에서도 그 다양성이 보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첫 직장에 모시던 사장님이 호주 분이셨어요. 제가 지금도 되게 멘토로 삼고 운영을 해오면서 그분을 많이 모방하려고 하고 있어요. 정말 열심히 하면 렌즈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피부색이 안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요. I'm very proud of being Korean. 저는 한국인임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두 문화를 알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큰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정착을 넘은 영향력의 시대. 경계에서 성장해 경계를 지우며 영향력을 키워가는 한국계 호주인들을 만났습니다. The winner of the X Factor 2013 is 호주 안에서도 변화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미디어나 이렇게 메인스트림 안에서 대중적으로
백인이 아닌 다른 인종이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게 된 것도 좀 최근의 일이고 또 국가를 부르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최근에 좀 사람들의 인식이 그런 쪽으로도 더 이렇게 열리게 되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와 우리 호주가 참 많이 발전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고 일부의 사람들은 왜 저 사람은 백인도 아닌데 부르나라고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죠. 네. 제가 이제 엑스팩터 처음에 나왔을 때만 해도 진짜 백인이 아닌 사람이 우승을 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 했거든요. 특히 네, 저희 한인 분들도 저한테 그렇게 많이 말을 하셨어요. 아, 뭐 축하는 하는데 너가 우승까지 할 거는 약간 너무 기대하진 마라라는 이야기를 중간에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제 현실적으로 너가 투표를 그렇게 받을 거는 모르겠어라는 그런 인식? 네, 근데 이제 그때 우승을 하고 뭐 저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 그때 이후로도 흐름이 점점 좀 더 다양한 인종이 대중적으로 보여지기 시작한 그런 흐름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순간 가장 유명한 한국계 호주인을 떠올려야 한다면 많은 분들이 이 사람의 이름을 말할 겁니다. 가수 임다미 씨는 2013년에 인기 오디션 프로그램 호주 엑스팩터에서 동양인 최초로 우승을 차지했고 2016년에는 유럽 최대 음악 경연 대회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에서 호주 대표로 출전해 준우승을 하면서 호주 대중음악계의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임다미 씨의 목소리는 대규모 스포츠 경기장에서 또 학교에서 울려 퍼지는 호주 국가로도 진숙한데요. 맞아요. 네, 자부심이죠. 실감이 안 나기도 했어요. 그 호주의 국가를 녹음을 하고 그런가 보다 뭐 영광이네 했는데 정말로 무슨 행사에서 울려 퍼진다든지 아니면 제 아는 사람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 이모 노래 나왔어 막 이렇게 얘기해주면 했구나 내 목소리가 틀어지는구나 뭐 그런 거 네, 좀 실감이 안 나기도 하지만 네 너무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AFC 여자 아시안컵 경기에서 한국과 호주의 국가를 모두 부르는 감격도 맛보았습니다. 진짜 사실 제가 경기에서 호주 국가를 부른 일은 많았는데 한국 애국가를 부르는 것은 진짜 거의 뭐 엑스팩터 이후로는 처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호주 국가도 부르고 한국 국가도 같은 곳에서 부른다는 게 너무너무 좀 신기한 일이었는데 네, 굉장히 저도 마음이 좀 뭉클했던 것 같아요. 정말 특히 애국가를 부를 때는 뭔가 관중석에 계신 많은 한국 이민자분들이 이 애국가를 들으면서 같은 그런 약간 애국심을 엄청 느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굉장히 벅차게 생각하면서 불렀고 네, 참 이런 날이 오는구나라면 뭔가 굉장히 감격스러웠어요. 창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게임 스타트. 아파트 I was listening to the radio randomly on a drive and they started playing Korean music. 운전하다가 우연히 라디오를 들었는데 한국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잠깐. 뭐지? 이거 호주 채널이야? 라고 생각했었어요. 제 문화가 주류에 스며들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Starting to blend into the mainstream culture.
호주에서 태어난 이민 2세대 쇼나 씨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오면서 자신의 독특한 이중 정체성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호주에서 한국인으로 자라난 경험을 공동체를 위한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내 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한국계 호주인 커뮤니티 코지콤은 코리안의 첫 음절에 호주인을 뜻하는 오지, 그리고 커뮤니티의 컴을 합성한 이름인데요. 코리안 오스트레일리언의 활약상과 함께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사회적인 목소리도 적극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Her work is commissioned by Diversity Arts Australia for the I'm Not a Virus project. Please warmly welcome Kevin. So thank you to each and every one of you for being here today. Thank you to the Asian Australian Alliance, COSICOM, and I had the opportunity to organize the first anti-Asian hate rally in Sydney. 저희가 시드니에서 최초의 반아시아 혐오 집회를 조직했어요. 다른 아시아계 호주인 단체들과 함께 소식을 알렸는데요. 당시에는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걸 보여주는 게 정말 중요했거든요. Just because we're Asian, to not automatically assume that we have coronavirus. We didn't want to wait. 미국처럼 노인들이 귀갓길에 공격당하는 경우까지 가는 그렇게 상황이 악화될 때까지 기다리고 싶지 않았어요. 저희는 먼저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느꼈고 서로에게 믿을 만한 힘이 되어줘야 한다고 느꼈어요. 이건 매우 호주답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을 때까지 기다리고 싶지 않았어요. 인터뷰한 분 중 하나가 캔버라에서 활동하시는 엘리자베스 리 의원이었는데 그분의 스토리가 그냥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한국계 호주인 여성이 정치 무대에 있다는 게 정말 멋지다고 생각했습니다. Elizabeth Lee to address Federal Council. Welcome, Elizabeth. Thank you, Mr. President, and I'm a little bit shorter, so I'll just bring this down a little bit. I acknowledge the 아무리 traditional 이제 custodians. 호주에서는 멀티컬처럴 나라라고 해도 그때 내가 엘렉션 했을 때는 이제 2016년 때는 그래도 아시안 사람들은 많이 없었어요. 주 아니면은 국회의원도 그러니까 많이 없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they're not used to it. They're not used to 익숙하지 않았죠. 그래서 내가 리더 됐을 때는 내가 알기로는 처음으로 아시안 오스트레일리언이 리더 메이저 파티에서 리더 된 걸로 알거든요. 첫 스피치는 진짜로 중요하잖아요. 이제 파르라멘트에서 처음 엘렉션 됐을 때 그 스피치를 준비하면서 선거 운동을 했을 때 아빠가 나한테 말한 게 있었는데 호주에 이민 온 이제 한국 사람들이 보면은 이제 몇십 년 됐었잖아요. 그때까지.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한국 사람이 아직도 호주 파르라멘트에서 의회에서 선출된 적이 없었어요. 그 전에 우리 아빠 시대에 이제 아버님, 어머님들이 말하는 게 이제 때가 됐다. 이제 때가 됐다.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다문화 사회답게 정치에도 다른 얼굴, 다른 언어가 필요합니다. 2016년 호주 내 소수민족 출신으로 정치에 도전해 수도 준주 의원에 당선된 이슬기. 엘리자베스 리 의원은 2020년부터 4년간 아시아계 최초로 자유당 대표를 역임했습니다. 그녀는 의원에 당선된 직후 첫 번째 의회 연설에서 2개의 언어로 말했습니다. That is the journey that my parents took in 1986 when I was 7 and my sister Rosa was 5. 엄마, 아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갚을 수 있는 것은 성공하는 것입니다. 아빠, 해냈어요. 이제는 때가 왔습니다. This is only the beginning and I stand ready to serve Canberra, our Canberra. Even now, ACT 파르라멘트에서도 아직도 내가 아시안
이제 오스트레일리언으로서는 지금 혼자거든요. 그러니까 making sure that 제가 바라는 건 이게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룰 수 있다면 좋겠어요. 라이드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다문화적인 도시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호주 전체에서 가장 다문화 지역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저기 대표적인 도시인데요. 약 인구는 한 14만 명 정도 되는데 한인은 그 중에서 사실 6, 7%밖에 안 돼요. 라이드시 안에. 이스트우드에는 한 3, 40년 된 것 같아요. 이스트우드에 한인들이 모이기 시작한 게 한 3, 30년 정도 되고 원래 있던 자연스럽게 형성이 된 그런 상권이었는데 이제 공식적인 지정을 받지는 못한 거죠.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여기는 록다운을 좀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록다운에서 이제 다시 이제 풀리면서 상권이 살아나고 사람들이 다시 이제 가게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 시점에 한국 문화는 사실 세계적으로 좀 사랑을 점점 더 많이 받아가고 있는 상태라서 이 지역을 좀 공식적으로 코리아 타운이라는 브랜딩을 하고 조금씩 꾸며가지고 그런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면 새로운 고객들이 생기고 상권이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이제 밀어붙이게 됐습니다. 시드니 이스트우드의 코리아타운 조성에 앞장선 한정태 시의원. 한국인 이민자를 돌본다기보다는 이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더 다양하고 흥미롭게 만들기 위해서 상권을 새롭게 브랜딩했고 제대로 된 이름을 붙였습니다. 뭐 리틀 이탈리 뭐 아니면 무슨 어떤 스트리트 이렇게는 네임을 하는데 저희가 처음부터 이름을 좀 크게 잡고 코리아 타운이라고 이렇게 밀어붙였거든요. 이름을 공식적인 어떤 지역을 지정을 하고 팻말을 꽂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시의회에서 발제가 되고 거기에서 이제 또 승인을 받아야지 이게 할 수가 있는 거라서 제가 당선이 될 당시에 저희 당도 있는데 반대쪽 당에서도 시의원 한 분이 한국계 출신이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의견을 발제를 하고 또 상대방 쪽에서도 제청을 하면서 만장일치로 재브랜딩을 하는 프로젝트를 추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젊은 한국의 정치인의 추진력이 만들어낸 결과는 우리 목소리도 정치에 반영될 수 있구나 하는 효능감을 한인 사회에 안겨주었습니다.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권리이기도 하고 또 책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살면서 먹고 살기도 다들 바쁘겠지만 전문 정치인이 되지 않더라도 이 관심을 가지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는 목소리를 내고 누군가는 지도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닫혀 있던 문을 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 있는 식품들을 호주에 무역 수입을 하고 유통을 하고 있고요. 꾸준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 분기 2자릿수 이상 성장을 하고 있어서 지금 3년째 그래서 좀 빨리 성장하고 있는 편이고요. 저희가 제일 잘했던 거는 한국의 단백질 닭가슴살 바로 먹을 수 있는 준비된 닭가슴살, 단백질 그 제품은 호주에는 없죠. 작년에 한국 닭을 저희가 20만 팩이니까 닭 한 마리에 닭가슴살 2팩이 나오거든요. 10만 마리 정도를 저희가 한국 토종 닭을 이제 물 건너 호주로 데리고 왔죠. 네, 한국 특유의 맛들도 추가를 해서 뭐 후추 맛도 있고 뭐 데리야끼 맛도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칠리 맛, 네. 호주 사람들을 위한 이제 타코 맛도 이제 곧 출시가 되고요. 호주에서 무역업을 하는 이준 대표. 호주에서 보기 힘든 한국식 리토르트 식품을 주류 시장에 입점시키며 사업을 기어나가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도 꽤나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한국 고유의 빨리빨리 문화?
네, 정서적인 면으로 한국 업체들이랑 저희가 딜링을 할 때 한국 분들은 순차적으로 되게 스위프트하게 움직이는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빨리빨리가 대충대충 하자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상대방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에서 비롯된 게 빨리빨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에 저희가 이메일을 보내더라도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떠한 궁금증이 추가로 있을 거라는 생각까지 해서 한 번에 정리를 해서 보내는 것들이 호주에서 일을 할 때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품질적인 부분에서 뭘 하나를 할 때 제대로 되게 똑바로 하자라는 한국인들의 자긍심, 적어도 이 사람들이 취향이 맞진 않을 수 있지만 품질에 대한 컴플레인은 들어오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있었어요. 호주 주류 사회에 한국 제품을 소개를 할 때 저에게는 자신감이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양쪽 문화를 이해하면서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준 대표에게는 매출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데요. 굳이 매출이나 마진율을 따지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정한 지표는 영향력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제품을 이제는 한인이나 아시아인들을 넘어서 호주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고 호주인들이 가는 슈퍼마켓에 저희 제품들, 한국 제품들이 진열이 되고 소개가 되는 게 저희 2세 역할론의 초기라고 생각하면 저희가 조금 더 성장해서 3세대에 넘겨주기 전에는 조금 더 하이 레벨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식품 무역에 대한 규제나 한국에 있는 제품들과 호주 공증 절차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원활하게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저희 이제 3세, 4세들이 와서 또 이제 사업을 하기에는 조금 더 원활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무역업자로서의 성공을 넘어 한국과 호주를 잇는 가교 역할을 꿈꾸는 이준 대표. 그 꿈이 현실이 될 날이 머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스트우드의 코리아타운부터 캔버라 주의회까지 정치의 얼굴을 바꾼 사람들, 그리고 정체성과 재능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영역을 키워가는 청년들. 이들에게 호주와 한국의 경계는 무의미합니다. So everyone I interview, whether they're graffiti artists or small business owners, 그래피티 아티스트든 소규모 사업주든 식당 주인이든 제가 인터뷰하는 모든 분들이 한국적인 요소와 호주적인 요소를 함께 녹여내는 걸 좋아해요. 한 분은 예전에 자신이 반은 한국인, 반은 호주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100% 한국인이면서 동시에 100% 호주인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하셨어요. Part of both cultures. 그럼요. 저는 100% 한국인이기도 하지만 100% 호주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회에 이바지가 된다면 그 사람이 한국인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굳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고 뭐고 이렇게 다 떠나서 다 사람이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저는 그냥 이 세계 그냥 인간이고 하나의 사람인 것은 이 지구라는 곳에서. Stand now. Now we're gonna do it in Korean. 1, 2, 3, 4.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동족하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크리아입니다. 저는 웨스트미드 기독교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저는 테니스를 좋아하고 K-팝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그래야? 전체 학생의 70%가 이민 가정 출신으로 20개 이상의 다양한 언어가 들려오는 시드니의 웨스트미드 초등학교를 찾아가 봤습니다. 저희 학교는 다문화를 하루 일과 곳곳에서 자연스럽게 함께 누리고 있어요.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 아이들이 도시락을 펼치면
정말 갖가지 음식이 나와요. 그것만 봐도 우리 학교가 얼마나 다양한지 한눈에 보이거든요. 저학년 아이들은 여러 나라의 기념일과 명절을 배우면서 다양한 문화가 어떻게 함께 어우러지는지를 익혀요. 이번 주말 같은 경우 부활절을 기념하는 가정도 있고 또 다른 가정들은 어떻게 이 주말을 보내는지 함께 알아봅니다. I can meet many people and 다양한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재밌어요. 만약 한 문화권 친구들하고만 있으면 완전 지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 나라에서 온 친구들이랑 같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 배우는 느낌이에요. 교감 선생님의 말처럼 지루할 틈이라곤 없는 다문화의 놀이터에서 아이들은 노래하고 웃고 떠들며 차이를 재미로 받아들입니다. 리을. So we need to have R or L sound, okay? So when you so you gotta learn 리을 in terms to how to write your name, and I'm gonna show you. 저희가 음악을 사용해서 아이들과 잘 접근하고 있고요. 그냥 언어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한국의 문화 그리고 음식 이런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다 가르치고 있고요. 또 우리 한국 문화에 대해서 되게 즐거워하고 또 관심 있어하고 또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배워가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많이 뿌듯합니다. I think we all just witnessed in the kindergarten classroom the joy. 유치원 교실에서 다 같이 보셨잖아요. 존 선생님이 들어오시자마자 아이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요. 존 선생님이 시작도 안 했는데 아이들이 먼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신나서요. 저는 그 열정이야말로 우리 학교가 자랑스러워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수업에 임하는 그 마음 말이에요. 이렇게 자라난 아이들에게 다름은 다름 아닌 일상입니다. I like learning about Korean. It's really fun, and Korean is one of my favorite languages. 저는 한국어 배우는 게 정말 좋아요. 제가 배우는 것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언어예요. 한국 문화 배우는 것도 좋아하고요. 민화 배울 때 정말 신났어요. 호랑이랑 다른 동물들이 기억나요. 친구들 억양도 좋아요. 다양한 억양이 정말 멋져요. It's really cool. Different accents. I've been part of this school for over 20 years. 저는 이 학교에 20년 넘게 있었어요. 제 아이들도 이곳에서 자랐고 인종을 보지 않는 어른으로 성장했습니다. 제 며느리는 베트남계이고 제 아이들의 친구들도 정말 다양한 배경을 가졌죠. 그래서 아이들은 인종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친구를 봅니다. 자신과 함께 자란 사람들, 사랑하게 된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My son's favorite food as a child was butter chicken. So all of his Indian friends at school were like. 제 아들이 어릴 때 가장 좋아했던 음식은 버터 치킨이었어요. 학교의 인도계 친구들은 우린 맥도날드 피자 좋아하는데? 했지만 제 아들은 난 버터 치킨이 좋아 했죠. 아이들이 인종이라는 경계를 넘어 친구가 되고 평생의 우정을 쌓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And they build lifelong friendships through that. So I think that's something that's really beautiful about who we are.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어우러지며 저마다의 방식으로 새로운 호주다움을 만들어가는 모습. 학생들이 인종이 아닌 친구를 바라보며 성장하는 과정을 교장 선생님은 20년 넘게 지켜봤습니다. 한국계 교장 선생님이 이끌고 있는 또 다른 다문화 학교, 웨스트 라이드 초등학교에서는
EALD 수업을 담당하는 리사 선생님을 가장 먼저 만났습니다. EALD는 제2 언어로서의 영어 또는 방언으로서의 영어를 뜻하는 줄임말인데요. 모국어가 따로 있는 학생들이 다른 수업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 EALD 수업입니다. Something I always do when a student comes from another country and 제가 늘 하는 게 있어요. 다른 나라에서 와서 영어가 거의 안 되는 학생이 있으면 그 아이한테 네 언어로 단어 한두 개만 가르쳐줘 하고 부탁해요. 그리고 제가 따라하려다 더듬거리면 아이들이 막 웃거든요. 그게 아주 좋은 아이스 브레이킹이 됩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아, 선생님도 모르는 게 있네. 내가 아는 게 있구나 하고 느끼게 되니까요. they can keep teaching me more of their language. The expectation is that students don't come out being fluent in that language. 학생들이 그 언어를 유창하게 하는 게 목표는 아니에요.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그 언어로 작은 접점 하나를 갖게 하는 거죠. 언어를 통한 작은 접점 하나. 교장 선생님의 이야기까지 듣고 나니 다문화 교육의 진짜 의미를 알 것 같습니다. And I hope that, kids when they see me, they're not necessarily going. 제가 바라는 건 아이들이 저를 봤을 때 한국계 호주인 교장 선생님이네가 아니라 나랑 비슷하게 생겼다.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될 수 있겠다고 느끼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상의 일부입니다. 매일 살고 숨 쉬듯이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It's just part of our day to day, and we live it, breathe it every day. 그렇게 7년을 함께 보내다 보면 Hopefully, we have our kids here for 7 years. 아이들의 가족을 알게 되고 그들이 겪는 어려움도 알게 되고 기쁜 순간들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정말 말 그대로 공동체가 되는 거죠. 공동체. 교육으로 심어놓은 다문화의 씨앗은 공동체라는 토양 위에 싹을 틔우고 무럭무럭 자라서 조화로운 숲을 이룹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뿌리가 같은 사람들끼리 결속을 다지며 삶의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이민자 단체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호주 한인복지회는 이민 1세대의 어르신들을 성심껏 돌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하게 되면 주로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편성하는 거라면은 한인복지 같은 이런 단체는 정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받아서 우리 언어로, 우리 문화로, 우리 정서로 어른들에게 또 필요한 분들에게 접근하기 쉽기 때문에 호주 복지는 그런 식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인 동포사회에서는 유일하게 딱 하나 있는 호주 정부 기관인 셈이에요. 시드니 한인복지회 이용재 회장의 말처럼 호주의 이민자 복지는 정부의 예산으로 단체를 통해서 집행됩니다. 현재 한인복지회의 가장 중요한 사업은 노년에 접어든 이민 1세대들이 외롭지 않게 즐겁고 건강한 일상을 보낼 수 있게 돌보는 일인데요. 어르신들의 점심 식사 자리에 가봤습니다. 저는 한인복지회라고 데이케어 코디입니다. 어르신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일주일에 한 번 여기 오는 날을 기다린다. 너무 좋아하시죠. 어르신들이 그 자리에서 직접 끓여서 만든 국, 저희가 직접 만든 밥을 드시는 건 훨씬 더 선호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어르신들한테
네, 맞춰드려서 100% 한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완전 한식으로. 네. 어떤 걸까요? 가장 인기 많은 메뉴는 사실 집에서 만들기 어려운 메뉴를 사실 좋아하세요. 조림하고 나물이에요. 특히 씹거나 소화를 하거나 이런 게 좀 힘드시기 때문에 그 가지나물, 호박조림, 호박나물 이런 나물류나 조림을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정말 어르신들이 여기 오셔서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이 시간만큼은 내가 정말 대접받고 있다라는 마음을 갖고 가시게끔 저희가 최대한 서빙하고 있어요. 연금도 뭐 내가 가서 달라 할 것 없이 굳이 하나 터놓으면은 하루도 안 틀리고 그 시간에 들어오거든. 2주에 한 번씩. 그러니까는 우리 이제 친구들끼리 하는 얘기가 그 말이야. 어느 자식이 부모가 돈 달라고 3번만 가서 손 벌리면은 응? 과연 웃으면서 그렇게 풀 수 있는 자식들이 있을까? 여기서는 뭐 은행은 그 시간에 정확하게 들어오니까 돈이 응? 이제 이런 농담들을 하고 다니는데 여기 와서 항상 감사하다 하는 걸 느끼면서 살았겠죠. 제 이름은 강흥여입니다. 고향은 황해도. 지금 딱 100. 필연 나와서 새밤 자고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영원히 못 들어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사다 그냥 펜션도 제가 지금 2,000불 조금 못하게 받아. 그래서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요. 구순을 훌쩍 넘긴 양재은 할머니, 그리고 올해 100세를 맞은 강흥여 할머니는 호주의 연금 제도와 한인복지회의 서비스에 크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또 병원도 무료잖아요. 그러니까는 펜셔너들은 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저기 저 앰뷸런스까지 전부 무료예요. 전부 무료예요. 그러니까 양론에 들어가도 전부 무료. 이제 나이가 90이 넘다 보니까는 다 감사하죠. 국가의 지원, 그리고 공동체의 돌봄이 만나는 곳에서 이민 1세대들은 인생의 황혼기를 여유롭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호주 정부가 난민 강제 추방 절차를 간소화하는 새 이민법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국제법 위반 가능성을 경고하는 반면 정부는 치안 강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호주 시드니, 멜버른 등 주요 도시에서 이민 축소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습니다. 정부는 극우 세력의 개입을 우려하며 강력 규탄했고 이민자 단체들의 맞불 집회도 이어졌습니다. 호주 정부가 외국인의 기존 주택 구매를 2년간 금지했습니다. 이민과 주택난의 상관관계를 둘러싼 정치권 논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호주의 다문화는 50년을 앞서갔지만 완벽하진 않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실수와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이민 정책의 설계자 중 한 명인 아불 리즈비 전 차관보는 정보의 공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꼬집었습니다. At the moment, we have a situation where the government is afraid to explain immigration policy. 현재 호주 정부는 국민에게 이민 정책을 설명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최대한 말을 아끼고 아무도 이 얘기를 꺼내지 않기를 바라죠. 제가 보기엔 이건 위험한 태도입니다. 정보의 공백이 생겨서 국민들이 실제 정책이 무엇인지 모르게 되니까요. 그렇게 되면 그 자리는 음모론과 부정확한 정보가 채우게 됩니다. 호주 국립대학에서 다문화를 연구하는 베트남 난민 출신의 킴 후인 교수는 호주의 철저한 이민 통제 시스템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Australians love to be in control. Have a very complex. 호주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매우 복잡한 이민 점수제를 운영합니다. 호주인들은 통제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게 가능한 건 한국처럼 호주가 다른 나라와 맞닿은 긴 국경이 없는 섬나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결국 호주의 이민 정책과 망명 신청 시스템 모두 그 본질은 강한 통제예요. 다언어 방송과 통번역 서비스 같은 좋은 정책이 수요자에게 제대로 도달하고 있는지도 점검해봐야 합니다. I don't think so. You don't think so? Yeah, I can't think of anything. I couldn't think of any system or service. 잘하면서 특별히 도움이 됐다고 느낀 제도나 서비스가 없어요. 많이 있기는 한데 제가 그런 것들로 딱히 도움을 받았다는 느낌은 못 받았어요. 근데 그게 호주 정부에서 도와주는 것보다 한국 이민 오신 분들이 시작한 거라, for example, 교민 잡지 같은 거 있잖아요. 한국 식품점, 한국 교회들 다 한국 이민 오신 분들이 다른 이민자들을 도와주려고 시작한 거니까 정부에서 도움 받는 거는 저한테 특히 없는 것 같아요. 와닿은 게 없었어요. 네, I don't think so. 호주가 다문화 국가라는 걸 체감하기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호주가 성공한 멀티컬처럴 나라라고 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That's not without its challenge. 도전이 없는 건 아니에요. 특히 요즘은 이제 Palestine and Israel 뭐 그런 이슈들이 지금 요즘 많이 민감하고 지금 but 많은 호주 사람들은 특히 정치인들은 이제 diversity is a benefit. 다양성이 도전이 아니라 혜택이라는 생각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그래도 저기 퍼블릭 프로파일이 있으니까 한국 사람들을 보면은 너무 성공한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 성공한 분들이. 근데 public face of leadership, 그러니까 정치 아니면은 미디어 아직 좀 부족하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기 아무리 높은 사람들이 계셔도 좀 그래도 사람들이 이제 볼 수 있는 very obvious 이제 public face가 그래도 중요한 것 같아요. 나와 닮은 공적인 얼굴이 없다는 사실은 소외감으로 이어집니다. Australia is still not as multicultural as people think it is. So we have 호주가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다문화적이지 않아요. 시드니 거리를 걷다 보면 아시아계 얼굴을 정말 많이 봐요. 한국인, 중국인, 베트남인, 네팔인, 필리핀인 커뮤니티가 아주 잘 자리 잡혀 있죠. 근데 라디오를 틀거나 신문을 읽거나 호주 TV를 보면 아시아계 얼굴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불균형이 이민자로서 여전히 조금 소외감을 느끼게 해요. 특히 정치나 리더십 영역에서는 여전히 대표성이 부족하죠. Especially in politics and especially in key parts of the community and leaders at the top. So. 다양성의 나라에서 다양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통제 중심의 이민 절차와 제도가 닿지 않는 사각지대, 그리고 다양성이 부족한 다문화. 호주 사회가 먼저 걸어간 길이 완벽한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시행착오는 오히려 우리에게 더 좋은 이정표가 될 겁니다. 호주에 오시면은 우리가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 두 가지를 모두 알려주고 있으니까요. 아기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고 청년들의 어깨는 무겁기만 했던 나라. 호주는 다문화라는 열쇠를 꺼내 들고 위기를 헤쳐나갔습니다. 물론 실수도 하면서요. 자, 그럼 이제 막 다문화의 출발선에 서게 된 한국 사회를 향해 호주 다문화의 증인들이 보내는 편지에 귀 기울여 볼까요? 한국을 사랑하는 이제 외국인들이 너무 많은데, 근데 한국의 현재 애티튜드가 약간 그런 거예요. 날 좋아해줘. 나의 문화와 나의 K-팝과 나의 K-드라마 그리고 나의 음식, Do you know 김치? Do you know 강남스타일? 이런 거 다 하고, 근데 잠깐 있다가 여행만 하고 돈만 쓰고 그리고 나가.
약간 그런 분위기가 좀 있어요. 관광객들한테는 정말 잘해줘요. 근데 외국인 노동자들한테는 왜 그렇지? 앞으로는 다문화밖에 없어. 글로벌 시대인데 어떻게 그 변화를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하고 비슷한 사람들만 만날 수 있겠어요? 나하고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 비슷한 생각만 가진 사람들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 거면은 그러면 그냥 집 밖을 나가지 말아야 돼요. 그냥 나만의 알고리즘을 이렇게 타면서 그냥 핸드폰만 보고 살아야 돼요. 그냥 다문화는 그냥 공존을 하는 거. 인구 절벽이 온 상태에서 사실 해외 동포가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한국에서 해외 동포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다시 역이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연령을 낮춰주거나 이렇게 해서 다문화를 경험했던 인재들이 좀 한국에 들어와서 인력을 좀 채워주면서 그 앞으로의 다문화 한국을 같이 이끌어 나가는 거에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And I think the next thing is things like multicultural education where 이제 그 다음 과제가 다문화 교육이라고 봐요. 예전에는 이 문제를 다룰 필요가 없었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마주하게 된 거죠. 다만 그 변화는 개인 몇 명의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시스템 자체의 변화여야 해요. 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that like needs to come from top down. Social cohesion is a term that we are using. 사회 통합이라는 말을 요즘 많이 사용하는데 이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가꿔야만 하는 것이죠. Government departments ensuring that when they make a decision, 다문화주의를 도구로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진심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모든 정부기관이 정책을 만들 때 다문화 측면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고요. 특히 다문화 커뮤니티의 삶에 영향을 미칠 사안이라면 꼭 당사자들의 의견을 물어야 합니다. For everybody.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당부의 말. There would be 3 points in particular that I would make. The first is 첫째, 정부가 국민에게 정책을 설명하는 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책을 감추거나 다른 식으로 포장해서 추진하는 건 큰 실수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그 목표가 왜 타당한지 설명하고 약속한 대로 실제로 해내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셋째,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민자를 선별할 때 기술과 언어 능력 두 가지 측면에서 높은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설명하고 또 설명하세요. 그렇게 오래 기다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두르지도 마세요. 한 걸음씩 가는 것이 서두르는 것보다 낫습니다. 서두르면 실수하게 되고 실수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이민 정책에서는 되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50년을 앞서간 호주의 다문화 비빔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환상적인 유토피아의 맛도 아닙니다. 다문화는 새로운 재료를 받아들이고 갈등을 관리하며 섞이는 과정 그 자체니까요. 어쩌면 밑 빠진 독에 끊임없이 재료를 붓고 영원히 휘젓는 수고로움이 다문화의 진짜 얼굴인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가야 할 길. 다문화로의 대전환을 앞둔 대한민국은 누가 요리사가 되어 어떤 비빔밥을 만들게 될까요? Good people. So again, let's welcome with huge applause the good people who are here to become Australian citizens. Welcome, not to Australia, but welcome as Australians. 저는 언젠가 한국에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발전기금으로 제작되었으며 호주 공영방송 SBS의 콘텐츠가 부분 인용되었습니다.